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한판 브리핑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100%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재명 지사가 오늘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12%를 포함해서 전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 이렇게 밝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직접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명명을 한 게 좀 눈에 띕니다.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당연히 있을 텐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도비 90%, 시군 10%씩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부가 88%를 주기로 합의를 했는데 예. 경기도는 도비 90%와 시비 10%를 얹어서 100%를 주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건데요. 근데 이 경기도의 지자체 가운데 이제 중앙정부목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0%를 낼 수 없는 데들도 예. 있는데 여기에는 도가 100%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다만 시군 자율 판단에 따라서 10% 매칭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구는 도비 90%만 지급해도 된다 이렇게 이것도 이제 허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서 이제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서 초과 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 교부금 한 6천억 정도 되는데요. 이 돈을 시군에 조기 배분하기로 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추가 부담액이 한 4,151억 정도 되는데 경기도가 한 3,736억 정도 그리고 시군이 한 415억 정도를 더 내서 소득 상위 12%에 해당하는 경기도민에게 재난 기본 소득을 지급하게 됩니다. 혜택을 받는 경기도민은 약 166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12%에 해당해서 네. 받게 된 경기도민이 약 166만 명이 됐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의 이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해서 형평성 논란, 지사 찬스 논란이 계속 일고 있죠. 이재명 캠프 연결을 해서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예, 소득 하위 88%가 아니라 이제 경기도민에게는 이제 3차 재난 기본소득을 전부 지급하기로 한 결정. 그 배경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원래 처음에 제5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할 때부터 이 국회에서 100%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소득 하위 88%에만 지급이 되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에서는 국민 12%도 경기도민이면서 또 동시에 국민이다라고 하면서 경기도 내에 5개의 시장이 먼저 거꾸로 나머지 전 국민 도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가 있는데요. 이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그리고 또 경기도 의회에 있는 원내대표단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면서 이 경기도를 상대로 이 경기도민을 전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요청을 했고요. 예. 그러한 어떤 요청에 따라서 지금 재난기본소득을 전 도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칭도 이제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재난기본소득으로 됐어요. 네. 왜 그렇습니까? 명칭은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고요. 예. 결국에는 지급 방법이나 이게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에는 코로나가 계속 지속됨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위로가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또 이게 소멸성 지역화폐나 이런 것으로 또 쓰일 수 있도록 해서 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어떤 경제 정책적인 어떤 효과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난 기본 소득으로 이렇게 지급하기로 예. 명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 정부가 이제 국회에서는 88%까지만 주자 이렇게 어렵게 이제 여러 논란 속에서 결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기도가 100%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기도 세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러면 이 경기도민들도 이 결정에 지지한다고 보세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대체로는 찬성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최근 8월 초에 8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 한 경기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예. 경기도 주민 58%가 찬성, 그러니까 찬성이 되게는 높고요. 예.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했을 때도
부자는 받지 말고 기부하라라고 기부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또는 지급받는 것을 거절하면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 지급받은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98.6%,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급을 받았었기 때문에 예. 받냐 마냐라는 것을 논했을 때에는 차별받는 것보다는 차별받지 않고 많은 분들이 혜택받기를 원하는 것이 보편적인 어떤 국민의 정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TV 토론회에서 이제 송강호, 이선균 씨까지 소환됐잖아요. 기생충 인물들. 그래서 수많은 송강호들이 이 경기도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동의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제 또 그것과는 조금 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만약에 정말 딱 10만 원, 100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정말 죽어가는 딱 한 사람을 살려야 되는 돈 100만 원을 누군가에게 써야 되는 그 한정된 재원 이거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예. 그 어려운 사람, 죽어가는 사람에게 100만 원 지급하는 게 맞지만 예. 그러한 어떤 재원이 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 이 재난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위로해주면서 또 동시에 골목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소득이거든요. 예. 방금 말씀하신 여러 어려운 어떤 자영업자나 또 다른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또 지원금은 다른 명목으로 다 예산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을 아예 주지 않은 상태로 뭐 이것을 준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어떤 알겠습니다. 논리가 맞겠지만 그러한 논리가 좀 지적은 좀 타당한 것은 근데 아닌 것 민주당 내 같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이제 타시도와 형평성 문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입장이세요? 그거는 더 오히려 타당한 지적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다라고 한다면 주지 않은 곳에 더 주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타 시도의 형평성을 지적하면서 주는 것을 빼앗자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잖아요. 특히나 지금 이런 어떤 지방자치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복지인데. 네, 의원님. 그러니까 왜 복지와 그러냐면 관련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차별화해서 다른 것들을 하고 있는데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잘하고 있는 것을 형평성 차원에서 하지 말고 빼앗아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형평성을 지적을 한다면 다른 곳에도 다른 상위 12%, 다른 어떤 시도도 100% 지급을 하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중권 작가 질문하세요. 그 지자체마다 재정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재정 자립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서울과 더불어서. 그런데 그런 형편이 안 되는 지자체들도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중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어떤 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여러 복지라고 하는 것은 각 지자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죠. 예컨대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복지 지원. 예컨대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상하수도 감면이나 이러한 어떤 뭐 어린이집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예컨대 대학을 갈 때 학비를 지원한다거나 예. 아니면은 셋째를 낳았을 때에 월 정액으로 얼마를 지원한다거나 이러한 어떤 지원을 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지자체마다 다른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복지의 여러 혜택과 필요 의원님,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한 어떤 필요성과 재원 이러한 것들을 각 지자체마다 평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상대적인 보면 것을 그러한 판단을 의원님, 안 잠깐만요. 됐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빼앗겼다 잘못됐다라고 하면 재난지원금 대책의 경우에 근데 이제 정부의 백신 대책과 방역 지침과 함께 이제 진행되는 코로나 대응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부 정책 기조 너무 다르게 가면 이를 또 선거에 이용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런 비판도 지금 받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더 논란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원래 국회 차원에서도 논의를 했을 때 100% 지급을 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준을 나누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건강보험으로 맞벌이 뭐 이렇게 하는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당장 지금 난리가 나는 게 그 맞벌이 기준 자체가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 기준으로 하니까 다른 그러면 임대소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금융소득 이런 건 왜 또 빠졌냐라고 하면서 그 기준 자체가 불합리하다라고 하면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여러 가지 그 기준을 나누는 데에 행정적인 어떤 비용 발생이라든가 또 그러한 어떤 기준을 나누는 데에 시간 여러 가지 시간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근데 굉장히 이런 어떤 예, 문제가 발생해서 100%를 지급하자고 했는데 100%냐 70%냐 80%냐 맞습니다. 논의를 하다가 그렇게 결국에 이제- 잠깐만요. 만족시키지 못하는 예, 당에서는 이런 그렇게 결정이 주장을 된 것 같습니다. 했고요. 당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했고 정부에서는 난색을 표명했고 그래서 합의한 결과가 87%인데 88%인데 합의가 됐으면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그런 얘기는 합의한 합의 과정 속에서 결과가 다 얘기가 됐던 아니요. 거고. 합의한 결과가 아니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국에는 굴복시킨 결과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번 오히려 저는 진중우 교수님께 거꾸로 묻고 싶은 게 70%, 80%, 88%, 90% 그 기준의 합리적 기준과 이유를 댈 수 있는지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이 질문해 주세요. 네,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이제 보니까는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일단 명칭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제가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나오네요. 이 범국가적이거나 뭐 어쨌든 이런 재난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산이나 소득 뭐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기본소득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번에 얘기하는 것은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즉 재난을 직접 당한 그런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도민을 위해서 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원이기 때문에 말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정부 방침하고 너무 다른데 지사 찬스 이용한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결단이나 권한에 속한 문제로도 볼 수도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과연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국가적으로 결정한 것하고 많이 차이가 난다면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이걸 허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경기도지사의 권한에 대한 고민을 실제 많이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는 결정이 아니라 각 시장들과 각 시의 여러 재정적인 어떤 상황을 고려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오전에 발표한 여러 가지 내용을 보게 되면 각 시에서 재정적 여력이 안 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는 도가 좀 더 부담을 하고, 알겠습니다. 예, 또 그리고 또 반대하는 곳에서는 도가 90% 부담한 것만을 시가 이렇게 지급하라라고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좀 협의 절차를 거치고 경기도가 하는 것만을 일방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좀 읽히는 것 같습니다. 네, 진중권 작가님 아까 김 의원 질문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게 있으신가요? 저는 그 재난지원금 자체 지금 지급하는 것은 다 그 정부 아니나 그쪽 아니나 다 정치적 행위라고 보거든요. 선거용 매표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기준을 나누는 데 관심이 없고요. 그 기준은 이 정부에서 정한 겁니다. 거기서 따지시든지요. 예. 예, 제가 추가 질문 드릴게요, 의원님. 네. 정세균 캠프에서 이번 경기도의 결정은 당정청의 합의를 무시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역이다. 이런 반응까지 나옵니다. 조승래 의원이 논평을 냈는데 그래서 당 차원의 징계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조차 이런 반응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제 그거는 정세균 캠프가 이제 경선이라고 하는 그 경쟁 과정에서 좀 너무 과한 논평을 내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역이라고 하는 게 지금 21세기에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도 연초에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중앙정부가 하고 또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부족한 것은 또 지방정부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했거든요. 그게 처음에 이제 중앙정부가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부족한 부분을 지방정부에서 하라라고 하면서 딱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세균 캠프에서 반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고요. 그건 지방자치를 너무나 이해하지 못한 그런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사직 사퇴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는 거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도민이 맡긴 책임이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충분하게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국면을 돌파해낸 데 있어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라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캠프의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예,
다소 논쟁이 좀 있었는데, 자 이러한 경기도의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또 명명한 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진 작가님부터 해주실까요? 선거 유세죠. 지금 나라에서 돈을 지급을 하는 건데 자기 공약에다 이름을 붙여버린 거잖아. 이런 식으로 공적인 사안을 갖다 자기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쓰는 거고요. 지금 왜 이분이 이렇게 했냐면은 원래 그 기본소득이라는 게 뜬구름 잡는 얘기거든요. 전 세계로 이재명 실험을 기사가? 했고 예, 그랬는데 이게 현실성을 가진 게 재난지원금 작년에 지급했을 때 그때 비로소 현실성을 가져가지고 이분이 이걸 들고 나왔거든요. 그 재미를 좀 못 잊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걸 통해 가지고 뭘 하냐면은 다른 시도에서 못하는 것을 나는 한다. 이것을 이제 과시하고 싶은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찬성률이 높다 그러는데 아니 돈 주겠다 그러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여론조사 하나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국가가 제대로 책임을 지고 있느냐? 아니거든요. 예. 모두 다 그 책임을 갖다 그 개인들에게 다 맡겨놓고 있고 그다음에 보상을 해준다라는데 그 보상이라는 게 턱없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정된 재원을 우리가 제한된 부분에 써야 되는데 지금 선거를 위해 가지고 돈을 푸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난색을 표현했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합의가 된 건데 그것마저 깨버리고 독단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이건 도지사직을 남용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국민의 세금을 자신의 선거 운동에 선거 유세에 활용하는 아주 안 좋은 행위라고 봐요. 노 변호사님.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사실 이번에 이 지원금을 좀 국민에게 다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예. 저는 사실 한 번도 못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어쨌든 정부 정책이 다 줄 수는 없고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뭐 80% 물론 그 퍼센티지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정했다 그러면 또 그 정책에 따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재난을 당한 국민에게 이제 지급하는 성격의 지원금이니까 전체 국민에게 다 준다. 이거는 좀 안 맞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뭐 한 5차 정도까지 오는 상황에서 이제 예를 들면 선별적으로 지급이 됐다면 뭐 한두 번 정도는 전체 국민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금전 손해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 간접적으로 많은 손해를 입은 것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 그렇게 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되거나 무리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다만 아까 제가 이제 김남국 의원한테 질문한 것처럼 이게 정말로 포퓰리즘이라거나 이 돈으로 지사 자리를 이용해서 뭔가 정치 행위를 하는 거라는 그런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이게 지자체 단체장의 결단이나 권한에 속한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절차상의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 같은 것들도 예를 들면은 아까 지금 말했잖아요. 뭐 시도 시군수 협의회나 도의회에서 먼저 이것들을 요구해가지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식의 절차적인 문제들이 좀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인을 좀 해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거는 뭐 뻔한 거거든요. 거기 다 민주당 사람들이 잡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작년에 재난지원금은 저는 찬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목적이 소비를 진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소비가 죽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에 재난지원금은 정책적 목적이 없습니다. 순선거용이거든요. 그런 사이에 지금 그 고물상에는 지금 폐업한 물건들이 산처럼 쌓여가는데 팔리지를 않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이 코로나로 인한 고통이라는 게 아주 특정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국가가 책임을 안 지고 있어요.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거기다 써야 할 돈들이 지금 자기들 선거용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보편적으로 줄 것이냐, 아니면 선택적으로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효과적으로 효율성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줄 것이 이 논쟁은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지 정책, 복지 철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복지 정책, 복지 철학에서는 보편 복지가 맞다라고 하는데 이건 재난지원금이거든요. 예.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그래서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사실 100% 완벽하게 다 이거 해결해 줄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걸 갖다 왜 이름을 기본소득 바꿉니까?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국민의 세금인데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돈에다가 왜 자기 공약 이름을 붙입니까? 알겠습니다. 이 이슈는 굉장히 논쟁적이어서요. 따로 또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또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좀 살펴보죠.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또 정부가 책임지냐라고 발언을 했던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 관련 공방이 거센데 최 원장이 재반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상식적으로는 워낙 논란이 거셌기 때문에 그 발언에 좀 그 진위가 왜곡됐다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정책 문법인 것 같은데 예. 최 전 원장은 강하게 재반박을 했습니다. 일각에서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정부 역할은 국민이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과 여건을 만드는 것이고 혼자 일어서기 힘든 어려운 계층을 지원해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정부 역할이다. 그래서 정부가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 자체가 정치권의 국민에 대한 오랜 희망 고문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정부가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말로 간섭하고 통제하고 규제하겠다는 것은 전체주의로 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이제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최재형 대선 예비 후보. 근데 지금 최근 분위기가 안 좋아서 네. 각종 또 설화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중도 사퇴설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네, 오늘 여의도가 이 보도로 굉장히 좀 술렁거렸는데요. 예. 캠프 내에서 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예. 밟아야 되는 스텝들이 요것들이 지금 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그래서 3위로 떨어지기 전에 적절한 타이밍을 잡아서 사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캠프 내 의견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이제 윤석열 대선 예비 후보를 지지하면서 포기하는 그림까지 이제 언급이 됐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요. 뭐 캠프 관계자는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 부인을 했고 근데 부인의 정도가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런 부인도 있고 그런 뭐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심각한 얘기는 아니었다. 뭐 이런 정도의 분위기도 있고 어쨌든 이런 논의가 캠프 내에서 누군가 어느 레벨까지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예. 진행된 것으로는 보이고요. 최 후보는 오늘 규제 철폐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 규제 철폐 공약은 이른바 이제 규제 모라토리움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취임 후 100일 동안 정부의 규제를 신설 강화하는 것을 동결하고 필수 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 후보가 개혁 대상으로 삼은 규제는 이른바 이제 기업 규제 3법, 분양가 상한제, 임대차 3법, 수도권 규제, 주 52시간 근로제, 획일적 최저임금제 등으로 꼽았는데요. 그러니까 다 이제 이 정부의 그 사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과제들을 모두 이제 규제 모라토리움으로 놓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최재형 예비 후보 오늘 규제 철폐 공약까지 발표하면서 어떤 대선에 대해서는 계속 준비해가는 걸 이제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캠프의 상황 어떻게 봐야 될지 진 작가님부터 좀 코멘트해 주시면. 이건 좀 철학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수 쪽에다 뭘 주문을 했냐면은 그동안에 보수가 이제 자유지상주의,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라 이런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민을 책임지는 공동체주의적 보수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예.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부분이거든요. 약간 자유지상주의적인 이런 관념이고 되도록 국가와 시장과의 관계 속에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부분을 되도록 줄여라 이런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윤희숙 의원 같은 분들이 지금 백업을 해주면서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논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작은 정부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철질한 얘기거든요. 정부는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고 그냥 적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좀 철질한 것들을 갖고 들어왔는데 지금 현 정권에서 약간 과도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세금을 풀어 가지고 자산 격차라든지 소득 격차 이런 것들을 세금을 푸는 방식으로 사후적으로 교정하려고 한다라든지 아니면 규제라는 것들이 좀 쓸데없는 것들도 좀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되는데 이걸 너무 좀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좀 표명하고 싶습니다. 노 변호사님. 뭐 최재형 전 원장이 본인이 스스로가 작은 정부론이라는 말을 했어요? 예. 했어요? 저는 정확히는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이제 국가는 국민 삶 이거는 이제 책임질 수 해석이죠. 없다. 예, 이거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작은 정부론이다. 그걸 이렇게 해석이죠. 의미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지금 바깥에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은 정부론이라고 하는 말을 그분이 직접 한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분이 하고 싶었던 말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모든 걸 다 정부가 책임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요거가 사실은 핵심이었겠죠. 그래서 예. 원칙론적으로는 그런 말이 사실은 맞다고 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앞으로 이제 사회가 발전해 나가면서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국민이 살 수 있도록은 정부가 해주는 게 맞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떤 그 오해나 이런 게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최 전 원장의 성격이나 이런 걸 제가 조금 이제 살펴보게 되면.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로 뭐 전체 책임을 안 지겠다, 뭐 내가 뭐 공산주의도 아닌데 왜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예. 이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것까지 내가 다 미리 다 할 수 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이게 바로 그분의 성격이나 소신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이렇게 좀 바깥에 좀 세련되지 못한 그런 어휘나 그 말 맥락으로 조금 전달이 되어서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이제 그렇다면은 주변에 있는 캠프 관계자들이 사실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주면서 국민들이 설득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 형성을 해주면서 같이 나가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약간 아마추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안 되는 건 맞는 섬세한 것 같아요.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현 정권에서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 정교하게 지적을 해야 되는데 예. 이런 식으로 약간 이념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사실 그 그래서. 비판이 힘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 대선을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최재형 후보가 언제 10%를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율. 그렇죠. 지지율 10% 가느냐가 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도 확장성이 필요한데 지금 예. 최재형 의원의 발언들이 중도 확장성을 가기에는 조금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 또 캠프 주변에 굉장히 이제 보수색이 강한 이제 인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사실 이제 최재형 후보가 오늘 이제 뭐 캠프에서 중도 사퇴설이 나온 맥락도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최재형 후보에게 기대했던 어떤 정치적인 모습들이 좀 연출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사퇴할까요? 사퇴설에 대해서 진작 할 리가 없죠. 끝까지 완주를 할 것 같고. 끝까지 지금 완주한다.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볼 것은 이제 그 보수 쪽의 주류 서사가 뭐가 되느냐 이런 건데 하나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사실 경제 민주화까지 얘기하면서 좀 색깔이 좀 다른 모습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보수의 주류들은 여전히 그 시장주의를 굉장히 강하게 신봉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사퇴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요. 아, 사실은.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은 그 지금 캠프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게 그냥 빈말로 나오는 건 아닐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할게요. 한겨레 신문의 김한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